최근 시장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자고 일어나니 매크로 이슈에 대한 관망 심리가 뚜렷해진 미국 시장은 막판에 저점까지 살짝 밀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의 경계감을 이겨낼 수 있을 외국인들의 최근 3일간의 코스피 매수세의 움직임에는 많은 힌트가 담겨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다우는 오르는 이런 순환매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를 사기 시작했고 여기에서의 순환매, 수급 순환매도 확산될 수 있을지 오늘장 지켜보시죠. 프리마켓 움직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 차익 실현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약세가 오늘 우리 시장에는 그리 유리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3%의 하락 관찰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33만 원, 2%대 하락. 스퀘어는 0.9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ADR 상장의 가장 큰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1% 오름세 독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AI 밸류체인 단 모두 약세 속에 삼성전기도 하락이고요. 현대차 1.8% 조정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건 한눈에 보이시죠? 코스피에서 특히 AI 밸류체인과 대장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코스닥으로 수급 받아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까지의 강세가 포착됩니다. 자, 6위에서 10위권도 비슷한 움직임 확인되는지 보시죠. ABL 바이오가 4% 가깝게 올라가고요. 삼천당제약 2%의 상승 움직임. 지금 ABL 바이오는 바이오 USA 참석하면서 이 참가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6에서 10위권까지의 움직임 안에서는 조선과 2차 전지의 상승 이어지고 있고요. 그간 강했던 종목 쉬어갑니다.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의 힌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로봇 모듈 수주 기대감으로 증권가의 호평이 있었던 화신, 상한가 이후에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개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재건 테마 여전히 뜨겁습니다. 삼성 E&A 4%의 강세, 삼성 자체적인 에너지 사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합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내일부터 발동이 될 텐데요. 넥스틸 지금 13%의 급등, 세아제강지주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마녀공장 포함해서 i3 시스템, 아이패밀리 SC 같은 화장품 관련 종목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용 종목들도 현재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세 여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매크로부터 출발합니다. FOMC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내일 금리 정책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케빈 워시 이 의장의 첫 FOMC 회의라서 과연 어떤 뷰를 제시하게 될까 이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같은 경계감 속에 당장 어떤 톤으로 어떻게 앞으로 금리 정책과 관련된 뷰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돼서 특별히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었고요. 오히려 매크로적으로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졌었습니다. 이러한 제재와 관련돼서 이제 서명 즉시 제재됐던 부분들을 다 풀어주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는 80달러 밑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매크로적인 안정세를 찾을 만한 재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건 역시 FOMC 관망 심리로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금리는 동결이 유력합니다. 제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BOJ의 영향력도 그리 크진 않았다는 점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점도표 측면에서는 케빈 워시의 경우에는 이전 발언들을 통해서 앞으로 FOMC 그러니까 연준과 시장의 소통 창구가 점도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점도표를 제시하게 된다면 수정 일부 소수 의견들에 있어서 하반기에 인상을 단행하는 이런 매파적인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장의 일부 선반영된 내용입니다. 가장 시장 변수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기자회견 내용이 될 텐데 지금 중동 그리고 관세발, 인플레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경제 전망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연간 정책도 변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의지,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4.5%, 4.4%, 물론 시장에서 발작 버튼이 4.9에서 5%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고금리가 꽤나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케빈 워시 의장의 멘트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준 내부 파월 체제와 차별화된 정책 방향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점도표도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해 가장 통화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지금 연내 1회 정도 10월 혹은 12월에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시장의 뷰에 과연 이를 깰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에서는 FOMC 자체보다는 사실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봤을 때 그간 지난주까지 24거래 연속적인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면서 3거래 연속적으로 현물을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담고 있는 점 상당히 괄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오늘 체크할 것은 이 매크로 변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담아가는가, 우리 시장을 계속적으로 담아가는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MSCI 선진 시장에 우리가 이 워치리스트로 들어가게 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증권사들도 있었던 만큼 오늘의 연속성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미국 시장만큼 좀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줄 경우 그 시장의 순환매 차원에서 후보군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FOMC에 대한 경계감, 빌미를 제공하고요. 많이 올랐던 차익 실현 빌미까지 제공이 되면서 반도체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어제 일부 방산을 중심으로 이익과 수주 모멘텀이 탄탄한 쪽으로 자금이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전력, 조선도 그 후보군 안에 있고요.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소비와 미용도 이 칸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급의 순환매 차원에서는 역시 정책 모멘텀과 함께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인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을 담아갈 가능성이 하반기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죠. 이 때문에 IT 소부장 이익 모멘텀에서 가장 유리하고요. 2차 전지와 바이오 측면에서 수급 빈집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러티브 차원에서는 로봇과 어제 미국 쪽에서 반가운 뉴스가 들리면서 해상풍력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신재생도 이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와 함께 한국판 IRA가 발표가 된다면 대표적으로 신재생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모멘텀 세제 개편안 측면에서는 금융과 지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테마단에서는 종전과 맞물려 19일 서명, 재건과 우주 테마도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아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후보군들 눈여겨보시죠.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정 시에 담아가는 수급이 외국인과 개인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내용은 어제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인데요. 70조 원에서 100조 원의 주주 환원 추진한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40조 원, 현물 배당 규모 포함해서 이 같은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시기는 ADR 직후에 올해 4분기부터 연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내용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IR에서 내놓지 않을까라는 단독 보도로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방식은 ADR로 40조 원 정도 자금 조달하게 되면 이 자체를 일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투자한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현금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 배당, 주주 가치 높여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통큰 주주 환원이 가능한 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에만 4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던 하이닉스고요. 여기에서 올해 250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에 한 5배 정도의 주주 환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보다 더 넘어선 규모가 기대되는 거고요. 자, 시장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글로벌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글로벌 기업들과 맞닿는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완전한 시총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ADR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이 자사주 활용하지에 대한 불만감이 있었는데요. 지분 희석 우려를 이로 인해 상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AI, HBM 투자 재원 든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스퀘어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다는 점 눈여겨보시죠.
자, 다음 이슈는 대미투자 특별법 내일부터 발동이 됩니다. 작년 11월에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돼서 기본 틀을 마련했고요.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집행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자본금 2조 원의 한미 전략투자 공사까지 출범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인재들의 관심도 상당하다는 점 뉴스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 5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첫 번째로 어떻게 배정이 되느냐인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이제 군함 측면에서 조선과 원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리드 타임도 적어서 투자하는 즉시 바로바로 가져올 수가 있다. 리드 타임이 넓긴 하지만 투자 이후에 걷어들일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명확하다는 측면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LNG 터미널도 계속해서 유력한 후보로서 거론이 됐었던 쪽인데요. 지금 EPC, 기자재 본행제, 강관, 특수강 모두 다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하루 전날인 대미투자 특별법 후보군들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체크해보죠. 조금 전까지 나온 리포트들 바로 서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SK스퀘어의 리포트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짚었던 전일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잇따른 확인된 바 없다라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SK증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은 높다라며 함께 기대감 받아갈 수 있는 스퀘어에 대한 목표가를 18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확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이유,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하이닉스의 26년과 27년 FCF는 각각 146조 원 그리고 240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더라도 이 현금 흐름에 기반한 주주 환원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하이닉스의 배당이 확대될 경우 이 스퀘어의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였고요. 수급적 측면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편입 한도와 실제 비중 간의 괴리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스퀘어 매수도 함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열어뒀습니다. 자회사 가치 상승을 반영해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올해 특히나 하이닉스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스퀘어입니다. 추가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어제 반도체보다 강했던 오랜만에 신재생 쪽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요? OCI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수익성이 예상보다 강하게 창출되고 있다라며 목표가 1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중동 전쟁 일단락에도 불구하고 카본 케미컬 수익성이 견조한 가운데 특히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베이지 케미컬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바라봤고요. 반도체 소재인 인사는 3분기 증설 완료,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하반기 90%까지 가동률이 올려졌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2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예상치보다 25% 상향 조정하며 그 성장성을 전망했고요. 특히나 성장 산업 자체의 수혜 효과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업종 내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자회사 OCI 홀딩스의 태양광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쪽은 어떨지 오늘 하나증권에서 DN 오토모티브에 대한 숨은 가치를 재발견했다라며 신규로 커버리지를 했습니다. 모멘텀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숨은 가치 첫 번째, 핵심 자회사인 DN솔루션즈의 중복 상장 가능성이 낮아짐으로써 그 기업 가치 상승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바라봤고요. 특히나 DN솔루션즈가 미주에서 매출과 수주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 인수한 독일의 헬러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본업인 자동차 부품 쪽 역시나 견조한 성장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방진 부품에서는 수주 회복 그리고 축전 쪽에서는 증설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넘버스까지 찍힌다는 이 DN 오토모티브 이번 주 들어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선 어제 회복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당일 리포트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6월 17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호가상으로는요, 양시장의 온도차가 관찰됩니다. 코스피 1.4%로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3%, 1022선 지켜내며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홍은기 UK 인베스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FOMC를 앞두고서 반도체 쪽에서의 매물 출회가 있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단기 이슈로 보고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할지. 자고 일어나니까 반도체가 밀려있다.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미국의 애프터마켓도 좋았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미끄러진 이유, 어떤 전략 변화의 시그널은 아닌 건가요? 어제의 반도체와 오늘의 반도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변수인 스페이스 X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거래 대금의 70%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느냐라고 봤더니 스페이스 X에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스페이스 X를 사기 위해서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쪽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의 전략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혹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미장 종가를 봤던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불편한 조정이긴 하죠. 불쾌하죠. 굳이 이상함도 없는데 수급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차피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그 쉬어갈 때 다른 섹터가 얼마만큼의 방어력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의 종가 마감 그 비즈맵을 보게 되면 테크주와 비테크주들이 명확하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코스피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혹은 반도체 테크에 대한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 만약에 그동안 쉬어갔었던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그 외의 섹터들이 테크주들이 쉬어가는 것을 잘 방어만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이 좋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순간이라서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넥스트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산업재가 받아갈 가능성은요? 대미투자법 내일부터 발동되는데 홍문기 대표님 어느 종목 보세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이제 크게 낙폭이 있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 올해 들어서 크게 수급이 조금 빼앗겼던 영향이 있는데 결국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가시화되면서 작년에 조금 더 마스카 프로젝트에 시선이 쏠렸던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시각과 내일 있을 대미투자법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원전 오늘 지금 움직이는 강관 여기서는 조선을 보시는 거네요? 예, 조선 관관 다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조선이 그 이제 관관 쪽 최근에 이제 LNG 쪽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 수주 자체도 LNG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선 3사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전략은 정규장 열리고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지수는 1.3%의 약세를, 코스닥은 좀 더 탄력 0.5%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시장분 함께 열어보시죠.